말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1월 13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박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옆자리가 썰렁하네요. 참 저희가 이렇게 생방송의 묘미를 보여드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매주 목요일의 뉴스 리액터가 김민아 평론가인데요. 이번 주에 좀 특별한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정말 최초로 결석을 하시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오늘 좀 특별한 리포터가 아니네요. 아까 리포터는 이재정 리포터였는데 리액터를 모셨는데요. CBS 이정주 기자인데 살짝 늦으신다고 합니다. 시간을 좀 착각하셔가지고 본의 아니게 늦으신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들어오시는 장면까지 보시면서 뉴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네, 법정에서 마주한 윤석열과 홍장원. 네, 오늘 내란 재판에서 대면했다는 거죠? 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증인으로 나선 건데요. 두 사람은 지난 2월 2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 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또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하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의 주요 정치인과 업조인의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씨는 홍 전 차장이 한 증언이 거짓말이라거나 엉터리라면서 맹비난을 했었고요. 한편 어제 윤석열 씨 변호인단은 윤석열 씨가 접견 중에 했던 말을 편지 형태로 재구성을 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윤 씨는 편지에서 하나님, 기도, 자유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윤 씨는 많은 시민들이 편지를 통해서 주 사회에 달하는 재판과 조사로 악화될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 주었지만 자신은 끄떡없다. 라면서 재판에 출정해서 진실의 빛으로 거짓을 밝히고 무너진 법치를 공의로 바로 세우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투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눈물 흘리는 국민과 청년들을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한다 라는 말로 편지를 끝맺었는데 정말 눈물이 납니다. 이런 말을 보면. 네. 네, 저희 와중에 슈퍼챗을 써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몰런님께서 어제 남천동에서 낄낄 재미 대신 스토리 탄탄 재미가 있다는 얘기였는데 재미없다는 말에 상처 입으셨을까봐 맘쓰여서 들렸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전혀 상처받지 않았고요. 사실 제가 늘 신경 쓰던 것도 혹시 이 남천동의 플로어에 제가 안 맞을까봐 걱정해가지고 그런 이야기 했던 거여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와가지고 말씀도 해주시고 슈퍼챗 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드리고요. 어제 제가 남천동 갔다 왔더니 말 속도가 되게 빨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몰런님도 이카라고 인사 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자, 그 사이에 들어오신 이정주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시간 착각할 수도 있죠. 제가 이거 시사인에 늦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시잖아요. 이거 녹화할 때도 제가 제일 빨리 오거든요. 근데 생방에 하필 이렇게 네, 지금 이정주 기자 매력 있다. 굉장히 네. 다 보이게 몰래 들어오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홍장원 차장의 기분이 뭔지 알겠습니다. 홍장원 차장의 기분 좀 이야기해 볼까요? 이게 그 결정적인 날에 왜 나한테 이게 걸렸을까? 아이고 오늘 또 오랜만에 두 사람이 마주했는데요. 사실 홍장원 전 차장이 가장 중요한 증인 중에 한 명인데 아직까지 내용이 많이 나온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오후에 아까 3시쯤인가? 예, 증인으로 이제 들어가서 둘이 만났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석열 씨 참 진짜 지긋지긋해요. 예, 왜냐면 제가 그 전까지는 그 거짓말 치는 게 뭐 그래도 조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체포됐잖아요. 지금 구속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 구속된 건 주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현재 신빙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 뭐 쪽지 들고 오면 지금 한동훈하고 이재명 잡으러 다닌답니다. 이런 얘기 했을 때 그 조태용이 내일 얘기하자. 뭐 자기는 이제 나중에 뭐 동선 시간이 안 맞았니 않으니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리고 CCTV 같은 거 뭐 국민의힘만 제공하고 동선 민주당엔 제공 안 하고 홍장원 전 차장 나중에 CCTV 따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움직였다. 근데 그게 다 인정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그 증거로서 이게 성립하느냐. 이제 진정 성립 얘기인데 그 재판 전에 이제 그걸 많이 따지더라고요, 윤석열이. 그 뭐
뭐라더라? 사우디 뭐 이런 식으로 지렁이처럼 왜 이렇게 쓴 거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홍 전 차장이 이제 1차 메모가 1차, 2차, 3차 메모가 있는데 예. 전화 받으면서 그렇죠. 누구 잡아라 여인형 방첩사 그 사령관 중요한 증거이기도 하고요. 예. 그걸 이제 쓴 걸 가지고 증거 능력을 이제 소위 말해서 박탈시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법정에서는. 근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조토행이 구속되기 전에 주장을 해야 돼요. 예. 방금 뭐 사우디 글자를 말씀하셔서 그런지 댓글창에 네. 정말 그런 글씨가 달리고 있다라는 말씀 달립니까? 드리면서 네. 예. 윤석열 씨 재판은 계속 내용 나오는 대로 2부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총장 대행 자리에서 물러난 노만석. 네, 어떤 내용이죠? 네, 어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지 닷새 만인데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진 사퇴로 대행을 맡은 지는 4개월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만석 직무대행의 면직안이 제청이 되면 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노 대행의 사의가 받아들여지면 검찰 조직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되는데 대검 부장 중에 서열상 선임인 차순길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직을 이어받게 됩니다. 노만석 대행이 사퇴하는 데는 일선 지검장들이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라 라는 성명서를 내고 초임 검사까지 거취 표명 요구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인데요. 어제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항소 포기 이후에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자 대장동 사건을 처음 맡아서 수사를 했던 1차 수사팀 일부가 이것을 선택적인 문제제기라고 이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1차 수사팀의 일부는 2차 수사팀과 검사장 등의 비판 성명 등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 때와는 다른 부적절한 행동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가 검찰 내부의 분열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셈입니다. 네, 이정주 기자에 대한 응원도 댓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1차 수사팀의 입장이 나와서 선택적 집단 행동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내부에서도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대장동 사안은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 문제가 있고 1차적으로 재판에서 첫 번째는 그 사안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거를 문재인과 이재명 정권 사이에 결국 수사팀 교체하면서 수사를 해왔어요. 예, 이 수사 결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항소 포기 문제. 근데 지금 이제 이슈가 된 건 항소 포기 문제죠. 그렇죠. 네, 항소 포기 하니까 사실 이 이슈가 우리 이제 시사인 구독자님들은 좀 정치 고관여층들이 많으니까 이 사안을 좀 아는데 이게 뭐 한 8명, 9명 지금 엮여 있고 김용 재판 따로 정진상 재판 따로 돌아가거든요. 이게 좀 복잡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제가 쭉 취재를 해보니까 제일 느낀 건 뭐냐면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뉴스만 겉핥기로 좀 정치 뉴스 있다 보시는 분들은 검사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좀 잘못했나? 이거 뭐 찍어 눌렀나?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이제 예를 들면 그 검사들도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다 달라붙었거든요. 네. 검사들한테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달라붙었어요? 그러니까 검찰 중에서도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메신저 공격이라고 해서 이걸 자제하고 있었는데 강백신 검사. 좀 짚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메신저에 대한 공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레코드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하면 그냥 어떻게 쓰냐면 법조 기사를 한마디로 뭐 고봉숙 예를 들면 지난번에 공봉숙. 네, 공봉숙. 예. 네. 저도 좀 헷갈려서. 네. 근데 공봉숙 검사, 뭐 강백씨 검사 등등등 이름 쫙 나열해놓고 2%씩 이런 게 있었다. 대다수의 검사들이 지금 항의하고 있다. 이 공정과 어떤 정의의 어떤 실현하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자니까 자기 사건을 찍어 눌렀다. 사실 이게 요지예요. 이게 보수 언론의 요지예요 지금. 근데 팩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는 이거를 메신저 공격이 그러니까 마치 레코드를 설명하면 메신저 공격을 하니까 저는 그거 먼저는 설명 안 할게요. 근데 첫 번째 노만석 현재 그 대행은 이미 이제 대행에서 내려왔지만 처음부터 이런 갈짓자 행보할 때부터 제가 이상했거든요. 왜냐? 쎄했어요? 왜냐? 저는 저희 보도국에서 저 혼자 주장했거든요. 뭐냐? 사람들 다들 뭐 암묵적인 소위 말해서 우리 정치 쪽에서 음모론처럼 암묵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시켰겠지. 그러면 정성호 장관이 알아서 이렇게 해서 시그널을 줬지 않겠어? 이렇게 하길래 제가 이렇게 반문했어요. 좋다. 당신들 시나리오가 맞다 치고 그럼 내가 하나 질문해보자. 너라면 하겠냐? 네가 이재명이야. 자, 네가 이재명 대통령이야.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장관까지 오케이. 근데 정성호 장관이 친하지도 않은 노만석 대행.
언제 봤다고. 거기다가 지시를 해요. 자, 노만석 대행이 만약에 뭐 그렇게 했다 치고 공작을 했다 치고 진실을 풀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을 풀면 나 사실 정성호 장관하고 누구한테 들었고 나 수사지휘 당했어. 이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풀어놨어요. 네. 증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문서가 없지만 그걸 풀어놓고 내가 사실은 외압위에서 이렇게 했어. 만약에 그걸 공작을 했고 노만석 대행이 그걸 풀어버리잖아요. 예. 이재명 정권이 탄핵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설명하면 저는 그게 맞다고 치고 야당이 지금 이렇게 의혹을 하는데 너라면 이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너라면 이거 바보 아닌 이상 이거 안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게 너무 시나리오 이상하다. 노만석이 뭐라고 노만석한테 그렇게 모든 걸 걸어요. 시나리오가 이상하다. 네. 그 말씀은 되게 좀 재밌는 이야기네요. 시나리오. 저는 처음부터 시나리오로 봤습니다. 강백신의 시나리오인가요? 그건 모르겠고 강백신 지금 그 검사가 시나리오 짤 만한 위치가 안 돼요 사실. 그럼 더 위에 있어요? 저는 더 윗선이라 봐요. 누구죠? 우리 다음에 월간 때 한번 일단 이거 조금 위험할 수 있어서 시사인이 소송 먹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소송을 담당하고. 강백신 위에 시나리오 짜는 사람이 있다. 저는 굉장히 정치적 계획이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식으로 야당하고 보수 언론하고 합동 공격이 이런 식으로 지금 소위 말해서 그 한 번에 들어오잖아요. 언제 기다렸나 듯이.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건 정치적으로나 사법적으로 제일 손해본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이걸 뭐하러 꺼내가지고. 근데 노만석 대행이 이렇게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마지막까지 이상한 여운을 남기면서 지금 사퇴하잖아요. 네. 저는 노만석 대행한테 뭐 제 전화는 안 받던데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찔끔찔끔 남기지 마시고 다 말씀을 하세요 그냥. 할 말 있으면 뭐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진짜 안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시원하게 이참에 이렇게 되면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약간 여운을 남기거든요. 근데 법무장관은 법에 나와 있잖아요. 수사지휘는 문서로 하게 돼 있어요. 네. 문서로 안 하면 안 들어도 돼요. 이정주 기자가 말을 못 하시다 보니까 댓글창에는 한동훈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거든요. 한동훈 월간 브리퍼 때 풀어주신다고 했던 강백신 윗선에 이걸 기획하는 어떤 흐름이 있다에 있어서 저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거 뭐 설계도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일단 배제. 일단 단계 게이트로 곧 가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여튼 뭔가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고 잘 기획된 정치 질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다. 제가 딱 하나만 김은지 기자 말씀하시길래 시간이 없지만 강백신 검사가 누구냐면 이거 딱 한 줄 요약하면 그분이 저는 살다 처음 보기에 명예훼손으로 압수수색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랬죠. 사실 조금 이따 2부에 오는 우리 봉지욱 기자를 비롯해서 경향신문 기자들까지. 저는 살다가 그러니까 명예훼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허위사실 명예훼손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 수 있어요. 그게 법치주의에서 보장된 권리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기사 쓰면 언중이 가고 언중이 안 됐을 때 소송을 걸거든요. 저도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근데 제가 뭐 경향 편들어서 아니라 그거를 명예훼손을 본 사건도 아니고 사실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사건인데 대장동 수사하다가 윤석열 대장동 관련된 수사하다가 토스를 쳐가지고 갑자기 명예훼손을 끌어다가 그 쓴 기자의 집에 압색을 했다니까요. 그래놓고 무혐의 나왔죠. 네. 근데 저는 뭐 뇌물죄나 배임죄인지 알았어요.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래서 그 사건을 그걸 주도한 사람이 강백신 검사입니다. 네. 사실은 레코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저희가 2부에서도 봉지욱 기자가 그 관련된 사실 당사자이기 때문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댓글창에는 박정주 기자님 말씀 맞으시는 것 같다. 발악하려고 합작하는 거 다 보인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박정주 아니고 이정주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2부로 우리 이 댓글을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피피님 감사합니다. 박정주 기자. 정주라도 알면 얼마입니까 사실은. 성이 뭐가 중요해요? 박정주에 질문하는 기자 아니고요. 이정주에 질문하는 기자입니다. 자, 다음 아이템 넘어가 보죠. 네, 장동혁 직격한 우원식. 내가 체포됐어야 했나? 네, 어제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말한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황교안 전 총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해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이런 글을 올려서 내란을 선정하고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특검 조사에 계속 불응을 하다 어제 결국 체포가 됐었습니다. 그러자 어제 열린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대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라면서 뭉쳐서 이재명 정권에 대항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개업날 체포 대상이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페이스북에 우리가 황교안이라니 그날 밤 정말 내가 체포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궁금해진다 라고 물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발언은 야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채널A 라디오에 나와서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이라든지 부정선거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중도가 마음을 주지 않는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가 저런 모습을 보였을 때 많은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의 노력이 당대표 한마디나 행동 하나에 희석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런 부분에 큰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어제 YTN 라디오에 나와서 계속 탄핵을 이야기하면 탄핵이 갖고 있는 중대성과 심각성이 낮게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표현이 필요하다라면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당내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비판이 일으니까 장동혁 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자신이 뱉었던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방송에 나가서 비판하지 말고 좀 기다려달라. 즉흥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계획된 발언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오래 취재하셨잖아요. 출입도 하셨고 실제로 이게 계획된 발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오늘 좀 전화를 돌려봤어요. 네, 우리 시사인 나오려고 전화 돌렸어요. 예, 훌륭하다. 이 코너 하나를 위해 제가 오늘 전화기 불나게 몇 명 이제 사람들한테 들어봤는데 일단은 장동혁 그 대표의 발언을 제가 취재할 때 저도 나름 상피 제도가 있어요. 한동훈께 물어보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친한게 물어보면 무조건 욕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예. 저는 그 친한게랑 다릅니다. 네. 이런 거는 그 상피 제도로 그 친장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친장동혁께. 친장동혁계가 있어요? 그건 아니지만 이제 태극기세 뭐 친장에 좀 가까운 사람들. 네, 어쨌든 지금 당직을 하고 있고 나름 이제 당에서 쩌리가 아니신 분들한테 제가 전화를 좀 돌려봤거든요. 예. 결론 뭐냐면 두 가지가 나오던데 하나는 일단 좀 선회를 하자면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그 옛날에 나치가 덮쳤을 때 그 시 있잖아요. 네, 뭐 누가 하고 잡혀갖고 침묵했지만 그게 마지막에 나였다. 나였다. 이거 한 거. 이게 그 뭐 찾아보니까 마르틴 니밀러 목사인가? 요 분의 이제 남긴 말을 예전에 나치즘에 모두가 나서야 된다. 아주 작은 그 예를 들면 작은 자유가 침해됐을 때부터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취지죠.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가 만약에 저런 식으로 잡혀가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이 사람도 주장이에요. 그 영장이 나와서 우리도 나중에 잡혀갈 거다. 그런 취지의 이제 메타포를 쓴 거다. 메타포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적절한 메타포냐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황교안의 메타포는 뭐냐? 황교안 부정선거예요. 그냥 부정선거예요. 황교안을 보고 누가 저 사람이 정말 무고하게 페북에서 뭐 말 좀 잘못했다고 영장을 치냐 이렇게 생각 절대 안 합니다. 나는 황교안이다. 나도 부정선거론자다.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 말을 선회한 사람은 물론 메타포의 실수다. 하지만 의도는 그거였는데 의도 실패했다. 이게 이제 제가 본 이제 가장 선회한 최전선에 있는 사람의 말이었고 나머지 이제 대다수는 뭐라고 하냐면 그 장동혁 대표가 지금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한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줄 요약하면 점오의 한계다. 제보걸로 들어왔죠? 네, 이게 바로 점오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안 된다는 거야. 지난번에 광주 내려갔잖아요. 제가 그때도 취재해보면 도대체 광주를 왜 가냐 이거예요. 아니, 물론 갈 수 있어요. 예산정책에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 정치는 이제 사실 좀 뭐 굳이 말하면 정치의 이제 ABC 중에 하나가 공간의 정치야. 예를 들면 영부인이 지금 그러니까 김건희 같은 애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김건희 같은 사람들이 그게 그거 아니에요? 김건희 씨? 김건희 씨 같은 사람들이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뭐 샤넬 가방 하고 다니고 디오르 옷 입고 그거는 어떤 상징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영부인이 명품 입어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고 보통은 뭐 영부인이 추석 때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보육원을 가거나 뭐 장애인 시설에 가거나 사회적 약자를 만나는 일정을 할 경우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메시지가 있거든요. 5.18을 갔을 때는 메시지를 전해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럼요. 모든 일정은 메시지죠. 그렇죠.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뭐 여러 가지 중에 사실 그 당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지금이 광주 갈 때가 아니에요. 추경호 영장 나오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야당 탄압한다고 장애 나가서 막 지금 싸워도 모자랄 판에 그때 광주를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추경호 막는다고 이게 뭐 지금 야당 탄압이다 내란 특검에 뭐 무소불위 권력을 누리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혼자 건축 가가지고 따로 메시지를 내니까 그 메시지가 분산된 거죠. 첫 번째 지적이었고 두 번째 지적이 장동혁이 결국은 저게 바로 점모의 한계다. 저러니까 휘둘려가지고 그냥 이제 막 다닌 데만 다닌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면 그때 광주 간 다음에 한번 얻어맞았죠. 당에서 비판 많았거든요. 뭐 정신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별별 당직자들 다 입 있는 사람 다 비판한 거야. 그랬더니 그 비판에 이제 좀 화들짝해서 또 온탕이 나온 다음에 또 냉탕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치를 못하는 좌충우돌을 하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황교안이다. 예. 근데 사실 황교안 전 대표도 굉장히 오래 취재하지 않으셨습니까? 황교안 대표 제가 또 전문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구속영장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황교안 대표요? 예. 저는 뭐 사실 영장이 안 나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의미세요? 네. 예. 황교안 전 대표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 네. 왜냐하면 제가 본 게 아니라 여의도에서 저는 오늘 통화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황교안 전 대표를 이렇게 나는 황교안이다 하면 이제 제가 유도신문 하려고 장동현 대표 나름대로 이렇게 그 좀 같은 그 정치인을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딱 그러더라고요. 우리 당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저도 느꼈어. 맞아. 국민의힘이 아니구나. 그렇죠. 다른 당이죠. 예. 자유와 혁신이구나. 그러니까 이미 국민의힘 쪽에서도 황교안 전 대표랑 선긋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표가 선긋기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선거를 하는데 그 지우개로 지워가지고 나는 황교안이다 해가지고 지금 또 얻어맞고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못한다. 뭐 우리 유튜브 시사인은 볼지 모르겠어요. 저희 질문한 기자는 안 보는데 좀 보시면 쇼츠 좀 만들어주세요. 정신 차리라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기왕 당대표 된 김에 한 6개월은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지선 전에 이제 간당간당한 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신 김에는 좀 이렇게 본인도 이 화양연화 불과 이거 3개월이에요. 불나방처럼 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갈 때 가더라도 좀 내공이 있는 정치를 좀 보여주시고 좋겠다.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뉴스 그래도 다뤄볼까요? 네. 민주당 모든 수단 동원해서 검란 분쇄하겠다. 네, 오늘 계속해서 강공 모드 나가고 있는 거죠? 네,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검찰 내부 반발을 검란으로 규정하면서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용한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검사 징계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히기도 했는데 현재 검사들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징계 처분을 받는데 검사는 파면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만 가능히 합니다. 파면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 조건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매우 까다롭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민주당은 이 내용을 고쳐서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민주당은 현직 검사장을 편검사로 좌천할 수 있도록 인사 관련 시행령을 손보겠다고도 밝혔고 대장동 사건 수사와 검찰 내부 반발 등을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조사하겠다 이런 의지도 거듭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 국회 법사위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검찰의 특활비를 정부안 대비 40억 5천만 원이 삭감된 31억 5천만 원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또 법사위는 검찰이 이 특활비를 집행할 때 따라야 하는 구체적인 지침도 부대 의견으로 달아두었는데 우선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집단 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영원입니다. 이런 곳은. 그리고 민생, 서민생활 침해 사범 수사 분야에만 특활비를 집중적으로 집행한다. 이런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이제 법원 원저리에서 일하시는 분이 본인이 예전부터 사법부 욕할 때마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요새는 다들 이해해줘서 덜 외롭다라는 식의 댓글을 달아주셨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이번에 민주당 이 법안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민주당도 이 법안이 지금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거든요. 검찰에 이제 무소불위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권이 몇 개 있어요. 물론 단독관청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보면 좀 이중적인 잣대가 세요. 왜냐하면 엊그제도 항소 포기할 때 항소 포기 안 해도 돼요. 징계 각오하고 이문정 검사 했잖아요 옛날에. 그랬죠. 자기가 항소하면 됩니다. 근데 이럴 때는 검사 동일체예요. 언제부터 그래 말 잘 들었다고. 이럴 때는 갑자기 윗선의 말을 들어야죠 하고 이런 거 파면 얘기할 때는 검사가 뭐 독립수사를 해야 되니 그러니까 기준을 좀 잡고 하나만 합시다. 하나만 진짜. 위에 따르려면 공무원처럼 그냥 상명하복을 하든가 아니면 단독거청을 하면 지난번에 항소를 하세요. 저는 사실 이번에 그 용기 있는 검사 한 명 있어서 항소하고 만약에 나는 옛날에 윤석열처럼 그냥 나 징계소송 하겠다 이랬으면 제가 사실 오늘
이 검사 판결 편들어줄 의향도 있었어요. 솔직히. 예. 물론 안 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예. 근데 뭘 이거를 또 옹호를 해줍니까? 이 세상에 공무원 조직 중에 법원은 사람들이, 검찰들이 늘 이걸 호도하는 게 있는데 법원은, 그러니까 판사가 다 옳다는 게 아니라 헌법기관이에요. 그렇죠. 예.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에요. 그 헌법에 나와 있다니까요. 네, 검사는 그냥 행정부의 일개 그렇죠. 공무원이죠. 법무부 외청이에요. 예. 법무부 외청 공무원 주제에 뭐 파면 해임을 할 수 있고 없고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바꿔야 되는데 사실은 민주당에서 속도 조절 좀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이제 전선을 확대하다 보니까 그 사법 전선이 너무 넓어지는 바람에 요 법안이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조금 속도 조절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항소 포기로 스스로 예. 이슈를 던져주니까 어쩔 수 없죠. 예. 여기서 좀 승부를 봐야 되는 문제가 맞다 네. 하는 거고 저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중에 특활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작년에도 논란이 있는데 특활비 특경비 이게 뭐 검찰들은 뭐 수사관들 밥도 먹지 마라 막 이 소리 하는데 밥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밥 먹으면 영수증을 내라고요. 그렇죠. 영수증을 내세요. 도대체 뭘 먹길래 영수증을 못 냅니까? 특수활동비는 정말 말 그대로 특수하는 활동을 할 때 그렇죠. 쓰는 것이고요. 그 외에 업추비라고 해서 업무 추진비가 따로 예, 있거든요. 특경비하고 특활비가 예. 구분이 되고 예. 그리고 이 특활비로 소고기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사실은. 제가 그 서초동 가보니까 단골집 있더만요. 아, 예. 맨날 와서 거기 소고기 소맥 먹는다고. 예, 예, 이정주 기자 주장입니다. 특활비로 소고기를 가장 많이 먹은 사람은 윤석열이다. 예. 네. 저를 거세요. 윤석열 씨. 예. 네, 벌써 이미 다 나왔는데 예. 저도 확인해 봤어요 나름. 네, 예, 깨알 같은 단골집이 팩트로 있더라니까요. 예, 말씀해주시는 언젠가 가시죠. 제가 쏠게요. 예, 이정주 기자와 함께 저는 특활비는 아니지만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해보는 것도 예, 같고요. 예, 이정주 기자와는 사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월간 브리퍼 특집이라고 해서 월 말에 한 달 앞에 정치권을 내다보는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다 듣지 못한 이야기는 그때로 좀 다시 남겨두도록 하고요. 아쉽지만 오늘 저희 뒤에 코너가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끝났어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정주 네. 기자님 뭐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저 댓글창에도 이정주 네. 기자 너무 좋다고 응원한다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다음에는 라이브 때 안 늦겠습니다. 좀 억울합니다. 제가 한 번도 안 늦는데 진짜 오늘 앞이 걸려가지고 예, 이거는 제가 그 윤석열 단골 소고기집에서 김은지 기자님하고 나 기자님 제가 그 대접하는 걸로 네, 저희 제작진까지. 제작진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비교원이 준비한 최대 128만 원의 혜택